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요,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각자 다른 증권사를 쓰겠지만 많은 증권사에서 공매도 거래량 이런 것들은 보여주긴 하는데요. 요 공매도 잔고 금액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없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KRX 공매도 치면 인터넷에 치면 바로 요 사이트가 나와요. 각 종목별로 이렇게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매도 수량보다는 공매도 잔고 금액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매도를 그냥 판매량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파는 거니까. 그러면 판 사람도 있고 그거를 다시 팔았던 거를 환불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냥 구경만 하다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샀을 때 공매도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잔고 금액을 봐야 되는 이유는 나와 반대되는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상승을 원하는데 이 상승에 제동을 걸고 있는 이 공매도의 잔고가 얼마인지, 그 무게감이 얼마인지 보려면 이 잔고 금액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3,857억 원이 2월 9일자로 찍혀 있잖아요. 전체 금액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요거를 뭐 10억 원 단위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보기 편해집니다. 숫자가 세 자리로 줄었죠. 근데 저는 편의상 1000억 단위는 100만 원으로 이렇게 쪼개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30만, 40만, 50만 단위 이렇게 뜨죠. 이제 보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이걸 엑셀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요걸로 다운을 받아서 뭐 A열에는 이 잔고 금액을 해놓고 왼쪽에는 주가, 움직임, 등락률 이런 걸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태라서, 왜냐면 주가가 그냥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딱히 보지 않겠고 그냥 간략하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잔고 금액 기준으로 얘네가 어떤 상황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실시간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얼만큼 공매도 잔고 금액이 들어왔는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걸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각 증권사마다 얼만큼 많은 잔고 금액들이 공매도에 들어왔는지 그걸 볼 수 있다 합니다. 뭐 거기서 뭐 정보의 격차가 나긴 합니다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팔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한 주식의 권리가 이관되기 전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왜 주식을 팔아도 바로 현금화를 못 하잖아요. 이 거래일 지나고 나서 D1, D2 이렇게 한 다음에 출금 가능 금액 뜨잖아요. 모든 주식이 팔고 사고 그 과정에서는 이틀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 공매도 잔고 금액 또한 이렇게 뜨는 겁니다.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팔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그 권리는 그 사람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아쉽긴 해요. 오늘 얼마 떴는지. 왜냐면 공매도 거래 재개되고 나서 어제랑 오늘 얼만큼 잔고 금액 쌓여있는지를 보면 얘네가 지금 전고점까지 온 에코프로비엠에게 숏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쫄아서 계속 상환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아마 이번 주 목, 금 정도에 뜰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10일날 공매도 금지가 시행이 되었고 13일부터 거래가 재개가 되었는데 얘네가 주가가 계속 오르는 동안에도 추가적으로 정신 못 차리고 공매도를 쳤는가, 아니면 여기서 과감하게 더 강한 숏배팅을 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 잔고 금액은 안 뜨는데 거래량까지는 떠요. 공매도를 얼만큼 거래를 했는지. 근데 보면 공매도 금지되기 전날에 역대급 많은 거래량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반대로 잔고 금액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숏 엄청 치고 공매도 엄청 치고 막판에는 공매도 금지되네, 상환해야지, 상환한 거죠. 보면 최근 10일 동안 연달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14일이니까 제가 아까 보기에는 3, 4, 5, 6, 7, 8, 9, 10 이때부터 2월 되자마자 계속 연달아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에코프로비엠이 10일 연속 상승한 되게 오랜만에 이런 상승 날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잔고 금액 기준으로 쭉 떨어지고 있죠. 3자리를 제가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기간을 늘려봐도 잔고 금액이 3천억대였던 게 굉장히 옛날입니다. 요때죠. 10월 13일 요때가 아마 유상증자 무상증자 끝나고 그 이후로 쭉 떨어졌던 그 바닥 있죠. 그 다음 바닥, 그 가격대에서 이제 좀 반등 나올 때였습니다. 위치로 표현을 하자면 요때인 거죠. 요때랑 지금이랑 지금 공매도 잔고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정보만 가지고 나서 저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을 좀 해보자면 지금은 정말 공매도 치기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굉장히 적대적인 위치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게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반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선물 투자랑 옵션 투자를 같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쇼 치는 거, 공매도 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유난히 욕을 많이 먹는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죠. 원래 공매도를 치면 누구에게 얼만큼 빌렸고 언제까지 상환을 할 건지 그리고 얼만큼 그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면 사실 뭐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뭐 많은 종목에서 전부 그러는 건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코스닥 기업 중에서 몇몇 곳은 상환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고 그 이유를 좀 쇼부를 봐서 연장을 하는 등 그런 작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내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좀 불편한 존재인 거죠. 근데 그들의 상황이 지금 에코프로비엠에서는 되게 지금 안쓰러워요. 이전에 3천억대의 공매도를 쳤던 가격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 왜 얘네가 쫄아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해서 정고를 돌파한다면 그 다음 목표 가격을 얼마를 잡아야 될지는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식하게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딱 요약해드리면 공매도도 쉽사리 지금 숏을 치긴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다. 왜냐하면 공매도도 엄연히 청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산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금을 들고 주식을 할 때 신용을 쓰잖아요. 저는 신용을 안 쓰는데 신용을 땡기면 남의 돈을 빌려와서 내 돈에다 얹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생판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오는 건 대출이고요. 주식에서 신용을 쓰려면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담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일정 금액 이하로 평가 금액이 떨어지면 증권사에서는 그냥 강제 매도를 시켜요. 시스템적으로. 왜냐하면 그 빌려간 사람이 원금을 잃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빌려간 돈만큼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강제 청산을 시킵니다. 이거 똑같아요. 방향만 다를 뿐이에요. 신용을 쓴다는 거는 위를 보고 신용을 쓰는 거고 그래서 이걸 롱이라고 그러고요. 숏을 치는 거는 남의 돈을 빌려서 치는 겁니다. 뭐 공매도의 어떤 기술적 표현으로 하자면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에 나중에 갚는 거죠. 얘네도 똑같이 청산 개념이 있어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내가 숏을 쳤던 가격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강제로 매수하게 됩니다. 그걸 숏 스퀴즈라 그래요. 스퀴즈가 쥐어 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막 전고 뚫는 종목들 보면 팡팡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막 호가창에 분명히 매물대가 있었는데 막 다 사라지고 갑자기 시장가로 매수 들어오는 거. 그게 숏 스퀴즈입니다. 가장 크게 회자가 됐었던 거는 셀트리온에서 예전에 한번 숏 스퀴즈 나왔었고 저는 에코프로비엠에서도 저번 주랑 이번 주에 종종 숏 스퀴즈 비슷한 게 나올 뻔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숏 커버링인 것 같아요. 숏 커버링은 청산 당하기 전에 미리 그냥 손실 인정하고 매수를 해서 갚는 겁니다. 주식을 사는 사람 입장에 비율을 하자면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손절을 조금 하는 거죠. 물량 덜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 잔고 금액도 봐야 될 것 같고 이틀 후에 뜨게 될 요 잔고 금액과 수량을 기준으로 얘네가 과연 숏 커버링이 나왔는지 아니면 뭐 숏 스퀴즈가 나왔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의 가격대에서 숏을 치는 거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몇 배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13일과 14일 그리고 10일 요 잔고 금액 데이터니까 요거는 오늘이 2월 14일이고 이번 주 16일, 17일 요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제가 블로그에 써놨었던 D-Day가 내일이고요. 15일. 그 다음에 16일, 17일 때 요 공매도 잔고금액 한 번 더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